엄매는 내신 때 위주로 좀 많이 해드릴 거고요. 아시겠죠? 시간 쪼개서라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오겠지 뭐. 자, 봅시다. 춘향전. 난 춘향전 니네 다 아는 줄 알았더니 모르는 애들 있더라고. 뭐였더라? 무슨 쌀? 뭐라고? 300석. 300석. 공양미 300석 그거. 미친놈아, 그건 심청전이고. 그런가? 이러니까 내가 미쳐버리는 거지. 심청이가 뭐 했어? 물어보면 그네 탔어요. 뭐? 춘향이는 인당수에 뛰어들었어요. 뭐 미친놈아? 반대구나. 어우, 혈압 올라. 어렵다. 네 덕분에 내가 머리에 피가 돈다. 피가. 어우. 자, 인물 구조도 그려 드릴 테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내용 잘 기억하세요. 춘향이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봄. 오, 봄이라고? 봄 춘자 아니에요? 죽을래? 아니요. 춘향이 하면 어떤 여자의 이미지예요? 약간 청순 가련한. 청순 가련이죠. 하지만 춘향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이고요. 계산적이에요. 그리고 다혈질이에요. 남경수.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춘향전까지만 하고 끝내드릴게요. 춘향전을 짧게 한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아, 그래서 2배속 돼요. 아니 되옵니다. 네. 0.5배속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한 번도 그래요. 그래요. 보인다. 죄송해요. 자, 다 준비되셨죠? 네. 같이 볼게요. 자, 남은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가 뭐냐면 사또예요, 사또. 남은 사또가 있는데 등급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3등급 공무원 정도 돼요. 3등급 공무원. 되나요? 높아요? 높아요. 많이 높지. 3급 공무원이면요. 자기 위로 다섯 한 40명 정도밖에 없어요. 40명?
40명 정도밖에 없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각급 장관, 각급 차관, 그 다음이 3급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랑 국무총리랑 각급 장차관이 다 모여있는데 거기에 폭탄 테러가 터져서 다 죽었어. 그러면 이 3급 공무원이 나라를 통솔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뭐 됐나요? 높아요. 근데 이 남원부사한테 아들이 있었던 거야. 걔가 누구다? 몽룡이에요. 이몽룡. 근데 몽룡이가 하루는 밖에 나가는데 그날이 단오날이야. 단오날에는 뭐 해요? 죽 먹어요. 단오날에 죽을 먹는다고? 청폭물에 몇 감아요. 청포물에 머리 감죠. 멱을 감진 않아요. 몇이 머리 아니야? 멱 감는다는 얘기는 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다음 날에 죽을 안 먹어요? 단오날에 그렇죠. 여자분들은 그네를 타요. 남자는 남자는 씨름해요. 씨름해요? 네. 근데 얘가 딱 나와서 봤는데 저 멀리서 뭐가 희끗희끗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춘향이었던 거야. 왜 희끗희끗하냐면 원래는 춘향이가 빨간색 치마를 입고 나왔는데 그네를 타다 보니까 그네가요. 이게 조선시대 그네는요 지금 그네하고 달라요. 엄청 크던데. 엄청 길어요 줄이. 그래가지고 진짜 스윙이 장난이 아니에요. 붕 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여자들 그 한복을 보면요 한복 치마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는 막혀 있는데 뒤에가 뚫려 있어요. 터져 있어요. 살짝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르는 거야. 둘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쪼매는 거예요. 치마처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붕붕 하다 보니까 속치마가 보이는 거지. 그걸 보고는 이몽룡이 반해요. 변태죠 이거 약간. 그래가지고는 이몽룡이 얘가 제가 누구냐 그랬더니 방자가 성춘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춘향이 제가 뭐 하는 앤데?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쟤는 기생의 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기생의 딸이면요 어떻게 될까요? 5번째. 양반이야, 중인이야, 평민이야, 천민이야. 평민이랑 천미 사이. 천민입니다. 천민. 아버지가 성참판이긴 한데 성참판 그러니까 양반이에요. 근데 엄마가 기생이면 무조건 애도 뭐가 된다? 천민이 돼요. 무조건 기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천민이 돼요. 근데 지가 원하면 기생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기생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건 차이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몽룡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천민이야. 그러니까 쟤 좀 불러와라. 나 쟤 마음에 들어.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한테 수작질을 건 거야. 근데 춘향이가 어떻게 한 거야? 그걸 거절한 거지. 거절했네. 왜? 못생겨서. 야, 너 우리 도련님이 잠깐 너 좀 보자 그러신다 그러면서 방자가 가서 말을 하니까 춘향이가 어디서 양반이라고 오라가라 하냐. 나 기생 아니야. 난 그냥 천민일 뿐이야. 기생도 아닌데 왜 오라가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되려 따져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됐나요? 근데 그랬더니 몽룡이가 처음에는 가볍게 본 거야. 쉬운 여자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루 그냥 만나고 놀다가 치워야겠다 이 생각했는데 거절당하고 나니까 이 여자애는 콧대 넣고 도도한 여자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한테 반해가지고는 얘한테 수작질을 하다가 쫓아가요. 쫓아가서는 춘향이하고 가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춘향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방자가 이제 불러오라고 했는데 못 불러왔잖아. 춘향이 집까지 쫓아가요. 쫓아갔다가 양반 입장에 가가지고 나 좀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방자 보내가지고 다시 불러오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춘향이 엄마 월매가 아니 남원 부사 남원 시장이야. 남원 시장 아들내미가 만나자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에 드니까 가서 너 만나보고 와라 그렇게 한 거야. 왜? 운 좋으면 뭐 할 수 있어? 이몽룡이 꼬셔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신분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뭐 될 수 있어요? 양반의 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 걔 만나고 와라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때 몽룡이가 나 너 마음에 든다. 우리 사귀자.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도련님이야 나 잠깐 만나다가 그냥 떠나면 끝인데 그러면 나는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 싫다. 나랑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약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서를 받습니다. 우와. 각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춘향이가 그렇게 녹록한 여자가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각서를 내달라 그래가지고 이몽룡이 각서를 써요. 각서를 써서 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약을 맺은 거야. 그러고 나서는 춘향이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러는 건 좀 그러니까 나 대낮에 이러는 건 그러니까 저녁에 우리 집 저기니까 찾아오세요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몽룡이가 밤까지 기다렸다가 찾아와요.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찾아와서는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가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 28청춘입니다. 28청춘 몇 살일까요? 16살. 그렇죠. 16살에 둘이서 첫날 밤을 보내요. 많이 빠르네. 그게 춘향가에서 사랑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첫날 밤 보내는 부분이에요.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업고 놀자. 이리 돌거라 저리 보자.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업고 놀자도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뭐냐면 좀 야하지만 둘이 첫날 밤 보낼 때 옷 다 벗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앞태 보고 뒤태 보고 업고 노는 거예요. 됐나요? 되게 야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됐나요? 내 얘기 안 해주면 다들 몰라. 몰랐죠. 되게 야한 부분. 전혀 몰랐죠. 근데 그래서는 춘향이랑 몽룡이가 둘이서 사귀는 사이가 된 거예요. 거의 마누라하고 남편 사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아무 일 없었으면 좋은데 이 남원부사인 아버지가 진급을 한 거야. 중앙정계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승정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승정원이면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비서실장 정도가 된 거야. 우리 얼마 전에 드라마 했었죠. 뭐요? 나 자꾸 이상하게 외워서 그런데 폭군의 셰프. 나 그 자꾸 나 그거 폭력의 셰프 막 이렇게 외워가지고 폭군의 셰프라고 하는 데서 보면 그 승젠가 숭젠가 하는 애가 나와요. 봤나요? 폭군의 셰프? 폭군의 셰프? 폭군의 셰프? 아 엄마 옆에서 봤어요. 거기서 간신처럼 나오는 애 있잖아.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연산군을 위해서 대신 칼 맞고 죽는 애 있잖아. 아니, 조금밖에 못 봐서. 꺼져.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2급. 급으로 따지면 급수는 똑같아요. 정삼품입니다. 정삼품인데 똑같은 등급인데 다만 뭐다 왕의 바로 옆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훨씬 더 권력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진급한 거예요. 진급하면서 아빠가 서울로 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서울로 가니까 아빠가 얘도 어디 가야 돼? 서울로 가야 되죠. 그래서는 몽룡이가 엄마한테 잠깐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사실 사귀는 여자 있는데 얘 데리고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지. 안 된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 그래요?
어떤 애인데 양갓집 교수니 괜찮은 집 딸이면 같이 가자고 해라. 데리고 올라가서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생딸. 천민이잖아. 기생의 딸이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엄마가 화를 내. 뭐라고? 하룻밤에 불장난 같은 여자와의 사랑을 어찌 너는 그걸 가지고 서울까지 아버지랑 같이 올라갈 생각을 하느냐. 헤어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가 얘기를 해요.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도 못해. 아빠한테 얘기하면 맞아 죽을 거니까요. 그래서 몽룡이가 가서 춘향이한테 얘기해요. 춘향이한테 춘향아 나 서울 간다. 어머 도련님 잘 되셨네요. 먼저 올라가 계셔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처분하고 재산 처분해가지고 도련님 댁 바로 옆에 조그마한 집 얻어서 제가 거기서 살고 있을게요. 간간히 들러서 저 만나주시고 나중에 춘향이는요 현실 판단이 있어요. 나중에 도련님께서 결혼하셔서 그러니까 관직 나가시고 관직 나가면 이제 결혼하거든. 관직 나가시고 결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를 첩으로 들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몽룡이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아니 춘향아 그게 아니고 나 서울 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서울 가세요. 저 따라갈 테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서울 가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너랑 이제 안 볼 거라고. 못 보는 사이 된다고. 우리 헤어져.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별 통보한 거죠. 쓰레기다. 춘향이가 그래서 뭐예요? 당황합니다. 네?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못 만나는 사이라고. 그럼 각서. 도련님 저랑 계속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그 각서는 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몽룡이가 어쩔 수 없어. 나 가야 돼. 부모님한테 허락 못 받았어. 엄마가 헤어지래. 이렇게 얘기한 거지. 엄마가 헤어지래. 와. 그 말을 듣고는 춘향이 굉장히 단아한 여자의 이미지죠?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춘향이가 갑자기 이를 갈기 시작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이를 갈아요. 바삭바삭 갈아요. 그러다가 지승을 못 이겨가지고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뜯어요. 우둑 뜯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양 소매 있죠, 팔. 네. 이걸 잡아가지고 뜯어요. 옷을 쫙 하고 뜯어요. 근데 그러고도 못 참아가지고 뭐한다? 이몽룡이 선물한 화장대가 있어요. 그 화장대를 들어요. 우와. 그런 다음에 그걸 마당에 집어 던져요. 그리고 발을 굴려요. 생각을 해봐. 네가 여자친구가 있었어. 이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자 그랬어. 나 이번에 유학 가. 그래서 엄마가 헤어지래. 우리 이제 못 봐. 안녕. 잘 있어. 나 잊어.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뭐지? 귀여워. 무섭죠. 오씨. 안 헤어졌다 이런 느낌. 그래서 춘향이가 어찌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머리끄댕이를 자기 손으로 뜯으면서. 무섭죠. 그래서는 몽룡이가 다시 또 뭘 쓰게 된다? 정표를 써주게 돼요. 내 반드시 관직에 나아가고 나서 너를 데리러 오겠다 라고 약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어요. 살려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러고 나서는 떠나요. 그래서는 춘향이가 그걸 받고 나서는 몽룡이가 떠나는 거를 고갯마루에 서가지고 저 멀리 점이 돼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쳐다봅니다.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려요. 자, 그러고 나서는 몽룡이는 서울에 올라갑니다. 서울 올라가고 나서는 대체로 이때 당시에는 아빠가 이런 부사나 뭐 이런 거라면 가족들이 다 따라가거든. 따라가고 나서 아들내미들이 그때는 공부를 잘 안 해요. 근데 부모가 서울로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공부를 시켜서 일타강사 붙여준 거지.
그래서 얘가 뭐한다? 장원급제하겠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너 암행어사로 내려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암행어사로 암행어사는요 8도에 한 명씩 보내요. 8도에 한 명씩. 쟤는 함경도에 한 명, 경기도에 한 명, 전라도에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거든요. 얘가 우연치 않게 전라도 암행어사로 발령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이것저것 소문을 듣는데 남원 소식을 들어보니까 남원이 개판이 된 거야. 왜? 아버지 떠나고 나서 그 다음 후임으로 온 애가 변학도인데 이 변학도가 완전 똥같은 놈이었던 거지. 오자마자 뭐 하냐면 원래는 창고에 뭐가 얼마나 있고 군사가 몇 명 있고 이거 먼저 점검해야 되거든. 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다? 기생정보예요. 기생이 얼마나 있나, 누가 예쁜가를 먼저 체크를 한 거야. 근데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춘향이가 그렇게 예쁘다는데 춘향이가 없는 거지. 춘향이를 불러들여라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춘향이는 기생이 아니야. 아니죠. 아니잖아. 안 와도 돼. 근데 억지로 부른 거예요. 됐어? 그래서는 넌 왜 뒤돌아보고 쌤이 보길래. 아니거든. 나 48이니? 자, 근데 그래서는 불러들여가지고는 딱 보니까 역시 미색이 출중하구나. 너는 오늘 밤 내 수청을 들어라 라고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저는 기생이 아닙니다. 제가 왜 당신의 수청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어디 천민주제. 그리고 내 이미 소문을 들었다. 너 벌써 16살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 하더라. 그 남자가 널 버리고 떠났으니 다른 서방을 사귀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너의 서방이 되어주마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됐나요? 변학도의 나이는 그때 당시 몇 살? 43. 에이. 40대 중반. 돌반이야. 기억나고. 아. 근데 춘향이는 몇 살? 19. 18살. 18살 40대 중반의 남자가 사귀자고 하는 거죠. 미친놈. 쓰레기죠. 됐나요? 그래서 변학도가 수청을 들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춘향이는 뭐 했다? 정절을 지키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저는 절대 당신의 수청을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학도가 뭐 하냐면 춘향이를 곤장을 때려요. 19을? 18을? 이게 십장가입니다. 십장가라고 해서 10대를 때려요. 10대를 때리는데 곤장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냥 몽둥이로 이렇게 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곤장은요 크기 자체가 사람 키만 해요. 넓이가 이렇게 돼요. 넓이. 손잡이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를요 뭘로 만드냐면 박달나무로 만듭니다. 박달나무는요 물에 안 떠요. 밀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그 박달나무로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 그 박달나무를 그냥 때려도 아픈데 밀도가 높으니까 이걸 물에다 죽여놔요. 나무가요 물 먹으면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해가지고 하잖아. 딱 맞으면 이게 원래 일반적인 나무는 탁 맞으면 이게 엉덩이잖아. 딱 맞으면 탁 한 다음에 팅 하고 튕겨 나오는데 박달나무에 물을 묻혀가지고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채찍처럼 감겨요. 띠용 하면서 같이 이렇게 흔들려요. 이거를 성인 남자가 잡고요. 이렇게 해서 머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 찍는 거예요. 있는 힘과.
열대만 맞아도요 재수 없으면요 어떻게 된다? 사람 몸에서 가장 딱딱한 뼈가 머리뼈예요. 그 다음이 어디다? 팔꿈치하고 무릎이에요. 됐나요? 근데 가장 잘 안 부러지는 뼈가 안 으스러지거나 안 부러지는 뼈는 어디냐면 엉덩이 뼈예요. 왜?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 칼. 살이 있잖아. 쿠션이 있어가지고 잘 안 부러져요. 근데 열대만 제대로 맞으면요 그냥 엉덩이 뼈 부러집니다. 박살이 나요. 됐나요? 그것도 때릴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렇게 묶여 있잖아. 물 뿌리다. 형틀에 물 뿌려. 왜? 혹시나 여기에 뭐 이렇게 덧대서 입었을까? 쫙 뿌린 다음에 빡빡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뚜까 팬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투옥 시킵니다. 목에다 칼 채워가지고. 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못 넣어요. 누워요. 엉덩이를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아, 그럼 앉지도 못해요. 앉을 수는 있죠. 아프잖아. 앉기는 않는데 괴롭죠. 그렇죠. 계속 그런 형벌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칼에 그러면 기대면 되잖아요, 선생님. 칼 안쪽이요. 이게 그냥 동그란 그게 아니고요. 요 안쪽에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기대면요, 목이 눌려요. 아프게. 그래서 목 기대. 됐나요? 굉장히 괴로운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됐어?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는 얘가 거절했다. 이거를 소문을 들은 거야. 그래서 얘가 바로 어디로 간다? 다른 지역 안 가고 남원으로 가게 된 거야. 왜냐하면 소문 들어봤더니 변학도가 뭐 한다고? 춘향이를 뚜까 패다 못해서 자기 생일날 뭐 해버리겠다? 메인 이벤트로 춘향이 목을 베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죽여버리겠다. 미친놈. 됐나요? 그러니까 춘향이 죽게 생겼어.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춘향이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는 위로를 했는데 춘향아 걱정하지 말거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암행어사는요 되게 불쌍한 직업이에요. 왜? 왕이요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사과는 간부야. 그럼 와서는 와 야, 너 암행어사야. 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요? 그러면은 전화? 제가요? 가. 전화. 저 그럼 집에 잠깐만. 안 돼. 집에 갔다 오지 마. 그냥 가러 가요. 가족들한테 연통이라도 하나. 안 돼. 그냥 가. 그럼 관복 벗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마패 주잖아, 마패. 마패가 뭐예요, 이게? 말 갈아탈. 말 갈아탈 수 있는 거죠. 한 마리 그려져 있으면 한 마리, 두 마리 그려져 있으면 두 마리 갈아탈 수 있잖아. 근데 대체로 왕들이 어떻게 주냐면 5마리 타고 가야 되는 곳을 2마리만 줘요. 2마리만. 다닥다닥 타고 2마리 딱 타고 가고 나면 그 다음번에 못 갈아타잖아.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가는 거야. 돈도 없어. 집에 가서 돈도 못 가져왔어. 옷도 없어. 그러니까 입고 있던 옷 가지고 노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거지꼴이 되는 거예요. 춘향이 만나러 왔는데 다 찌그러졌지, 무릎 다 까져 있지, 옷 아주 힙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춘향이 입장에서는 춘향아 걱정 말거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그러는데 얼굴에는 수검댕이 같은 걸 묻히고 있지. 병신 새끼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도 춘향이는
몽룡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뭐 하냐면 엄마한테 어머니 제 화장대 뒤를 열어보시면 거기에 장신구가 있사옵니다. 그 장신구를 팔아다가 저희 서방님 갓도 하나 사주시고 옷도 새로 하나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고기 반찬 해주시고 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억장이 무너지죠. 아이고 미친년 이 소리밖에 안 나오죠. 근데 춘향이가 거기서 유언까지 해요. 서방님 내일 제가 죽을 것이오니 제가 죽고 나서 사령들이 제 시신을 갖다 버리면 그걸 꼭꼭 싸다가 도련님 선산에다가 묻어주시고 춘향의 처 몽룡의 처 춘향의 처면 안 되지. 자 몽룡의 처 열려 춘향이라고 써서 비석 하나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선 다음 날이 돼요. 다음 날 됐는데 자 이제 이 변학도가 뭘 한다? 생일 파티를 해요. 생파를 합니다. 생파를 하는데 이때 누가 몽룡이가 참석을 한 거예요. 여기. 근데 변학도가 완전 바보는 아니에요. 왜? 저 정도 관직까지 올라가려면 눈치빨 엄청 세야 돼요. 맞잖아. 상급 공무원이라고 했잖아. 눈치 엄청 빨라야 돼. 근데 소문 들어보니까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명령을 내려. 뭐 한다? 밑에 부하들한테 거지꼴 하고 다니는 양반이 있으면 그놈 잡아들여. 그래서 몽룡이가 숨어 있었어요. 잡혀갈까. 그러다가 생일 파티 날이 돼서 이제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얘가 파티하고 있을 때 그때 슬그머니 들어간 거야. 아이 나도 지나가던 과객인데 나 밥 한 끼 얻어 먹읍시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지. 그래서는 아이 우리 사또께서 당신 같은 사람 들이지 말라고 그랬어. 나가시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이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운봉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연마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연마을 사람인데 초대받아서 온 거지. 근데 걔가 이렇게 띡 보니까 양반이잖아. 그 같은 양반인데 들어와서 한 끼 하고 가시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거야. 그래서 들어와서 밥을 얻어 먹는데 이게 양반들 잔치 싸움은 어떠냐면 1인당 상 하나씩 있잖아. 주어져요. 1인당.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상 한 이거보다 조금 커요. 한 요만한 게 이렇게 딱 놓여지는데 고기 위에 진수성찬이 놓이는 거지. 닭백숙에 뭐 갈비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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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고 싶어서 그래. 근데 진수성찬은 막 이렇게 문어찜에 뭐에 뭐 해가지고 쫙 놓여요. 그거를 옆에 이제 기생 한 명씩 끼고는 먹는 거야. 기생들이 이제 막 먹여주는 거야. 아 오빠 그러면서.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러고 있는데 몽룡이가 딱 들어와서 저기 말석에 딱 앉았는데 끝에 앉았는데 그 저 양반도 음식이나 하나 그냥 대충 차려주라 그러면서 얘기한 거지. 그래서 딱 나왔는데 봤더니 이놈들은 다들 뭐 먹고 있는 거야? 비싼 술을 먹고 있어. 지금으로 따지면 양주 됐어. 거기에 갈비찜을 먹고 있어. 근데 몽룡이한테는 막걸리 한 사발에 거기에다가 뭐가 나온 거야? 콩나물 하나가 딱 나온 거야. 딴 놈들은 가득가득 줬는데 심지어는 젓가락도 딴 놈들은 은젓가락 줬는데 몽룡이한테는 그것도 아깝다고 나뭇가지 똑똑 부러뜨려가지고 그 이파리 훑어가지고 그냥 준 거야. 먹고 꺼지라고. 그러니까 이 몽룡이 그거 보고는 빡칠까 안 칠까? 빡치죠. 빡쳐가지고 얘가 이러고 있는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운봉영장이라고 한 양반이 우리 심심하니까 시집기나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이몽룡이가 시를 지어서 딱 놓고는 나간 거야.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울음소리 높은 곳에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어. 까먹었어.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변학도를 디스하는 시를 쓰고요. 그러고 나서는 어사출도를 해버린 거죠. 아, 명하사출도야! 그러면서 그래서 변학도는 원래는 춘향이를 끄집어내서 사형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실패하고 그러고는 얘를 뭐 시켜버린다? 변학도를 봉고파직시킵니다. 봉고파직이 뭐냐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관직에서 관직 자리를 내려놓게 한 겁니다. 됐나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춘향이를 딱 보는데 춘향이가 근데 이게 혹시 또 모르잖아. 암행어사가 지금 누구보다 높아? 변학도보다 높잖아. 근데 자기는 좀 젊잖아. 혹시나 춘향이가 변학도가 관직은 높지만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남편으로 안 받아들였나라는 생각을 한 거야. 아, 자기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는 왜 그 전날 밤에 그 짓꼴을 보여줬잖아. 근데 관직도 높고 권력도 있고 거기다 젊은 남자가 꼬시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서로 재본 거야. 밀당들이야, 밀당들. 그래서 얘가 전혀는 누구냐?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전혀는 춘향입니다. 왜 들어와 있느냐? 이 감옥에. 그 본관이 수청을 들라 했는데 그걸 거부한 년입니다. 오호, 건방지구나. 어디 감히 천민주제 양반이 수청을 들라고 하는데 거절한단 말이냐? 전현을 올려라. 그거 지금 올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 젓가락 2개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천 덧대가지고 이거 얼굴 가리는 게 있어요. 얼굴 가리개로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내년 춘향 감히 건방지게 천민주제 본관에 수청 들라는 제안을 거절했단 말이냐? 네가 만약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너의 그 죄를 사해주겠다. 네가 전에 모셨던 남편이 이가라 하였느냐? 나도 역시 이가다. 같은 이씨니까 나를 모시는 다른 남편이 모시는 게 아니다. 어떠냐? 내 수청 받아들이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다시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춘향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얼탱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디스해버립니다. 내려오는 관리들마다 다들 명관이로구나. 명관. 아주 훌륭한 관리구나. 어찌 내려오는 놈들마다 여자만 밝힌단 말이냐. 그러지 말고 나는 너를 모실 마음이 없다. 그냥 차라리 죽여라. 그러고는 자기 몸종인 향단이한테 얘기를 해요. 향단아, 문 밖에 나가서 보거라. 도련님 보고 어제 내 시신을 수습해달라고 그랬는데 오셨는지 한번 살펴보거라.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절해요. 그 모습을 보고는 이몽룡이
입가리개를 내려요. 내리고는 근데 내 차이가 눈 보면 사람 알거든. 아닐 텐데. 맞죠? 이렇게 해봐. 혹시 눈치 까고 산 거 아닐까요? 그럴까? 근데 참 아니 여기 가려도 눈 보면 대강 알아요. 대강 누군지 완벽하게 모르지. 그걸 보고는 춘향이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라.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춘향이가 탁 들어서 봤는데 몽룡이었던 거지. 그걸 보고는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러면서 기뻐하죠. 그러고는 이제 춘향이가 풀려나고 나서 몽룡이랑 같이 이제 나머지 이제 전라도 지역을 다 순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서울로 같이 올라가요. 서울에 올라가서는 몽룡이가 보고를 하죠. 암행어사처럼 활동하고 나면 왕한테 보고해야 돼요.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면서 자기네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딱 듣고 나서 왕이 허허 아름다운 일이로고 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구나 라고 얘기해서 왕이 춘향이를 정열부인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정열부인 명예 1급 공무원입니다. 1급이요? 국무총리급이에요. 아 그럼 저 이야기 듣고서 1급으로 천민에서 양반으로 승격시켜줘요. 그럼 쟤보다 높네요. 남원 부사보다. 응? 정열부인 이게 폐가 생기게 되면요. 폐가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진짜 경복궁역 지나가다가 갑자기 경복궁 옆을 지나가다가 급동말이잖아. 그거 보여주고 그냥 들어가서 똥 싸고 나와도 돼요. 원래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 하거든요. 궁궐 안에 출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패만 보여주면 왕실의 프라이빗한 공간 빼고는요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이패스. 됐나요? 남자는 못 받아야죠. 없어요? 용기를 낼 테야? 아니요. 자, 그러고는 자식도 많이 낳고 그리고 높은 관리의 자리에 오르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해피엔딩입니다. 자식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요. 아빠보다. 왕? 그건 영모잖아 이 새끼야. 자식들이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그 자리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됐나요? 높은 자리까지 오는. 됐나요? 몰랐던 내용이 많죠? 아직 끄면 안 됩니다. 자, 작품 개관 볼게요. 작품 개관 보시게 되면 갈래상으로 판소리개 소설입니다. 판소리개 소설 여기 줄 긋고요. 페이지 144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염정소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꽃 염자예요. 불타는 사람. 불타는 사람. 자, 성격은 해학적 풍자적입니다. 해학적 풍자적 줄 긋고요. 시점은 고전 소설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배경은 시간적으로 조선 후기 남원. 주제는요 신분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 여기 줄 긋고요. 그리고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서민의 항거 여기 줄 긋고요. 이게 이면적인 주제입니다. 또는 이제 신분 상승 욕구 같은 게 표출됐다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춘향이가 천민에서 양반이 됐기 때문에. 됐나요? 이런 케이스는 아주 드뭅니다. 자, 특징은요. 봉건 사회를 배경으로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여기 줄긋자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남녀간의 사랑 다시 한번 줄긋고요. 배경사라와 판소리를 바탕 여기도 줄긋고요. 자, 그리고 현실적 소재와 사실적 표현 여기 줄긋고요.
1등급 노트에서 형성 과정 열녀서라 관탈미녀서라. 관탈미녀가 뭐냐면 관리가 또는 왕이 빼앗는다. 누구를? 민간에 있는 여자를. 자, 신원서라. 신원서라는 뭐냐면 억울한 것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암행어사 설화. 거기에서 이제 춘향가, 춘향전, 옥중화라고 하는 신소설까지 넘어갑니다. 옥중화, 감옥 속의 꽃이란 얘기예요. 자, 주제의식 표면적으로는요, 이몽룡을 사랑한 춘향이 수청을 강요하는 변사또에 맞서 절개를 지켰다. 그래서 여성의 굳은 정절 여기 줄였고요. 이면적으로는요, 기생신분인 춘향이 사대부가의 일원이 되겠다는 신분상생의 성취동기를 충족시켰다. 그래서 신분적 제약을 벗어난 여기 줄고자 신분적 제약을 벗어난 인간 해방 줄였고요. 배경 사상은 인간 평등 사상 줄였고요. 사회개혁 사상 줄였고요. 자유연애 사상 줄였고요. 열녀 불경 2부 사상 여기 줄였고요. 열녀 불경 2부. 열녀는 두 명의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문제 풀어오세요.